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각자 달랐지만 정치와 민생을 회복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의 표정을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광주 96곳, 전남 298군데 투표소마다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날 때 권한 행사하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서 일찍 들려서 이제 인증샷도 남겼습니다. 후보를 보고 선택했다, 정책을 따져봤다, 당을 믿고 지지했다. 찍는 기준은 각자 달랐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손질 근질근질해가지고 이제 출근하는 길에 일찍 와가지고 이제 당을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청년 유권자들은 일자리 공약 등에 반응했습니다. 경제나 민생 위주의 그런 키워드를 던진 후보들이나 정당에 좀 투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 어리고 20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저를 위한 정치를 좀 펼쳐줄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후보들도 첫날 일찍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유권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면 관내 사전투표함은 봉인돼 관할 선관위로,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을 통해 각 관할 선관위로 이송됩니다. 광주시 선관위 1층에 마련된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비추는 용도인데 선관위는 개표까지 이 장면을 24시간 중계합니다.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 판도에는 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광주와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20%로 전국 평균인 15.6%보다 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보다 4%포인트 높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23.7%로 전국 평균보다 약 8%포인트 높아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높은 사전투표율의 열기가 둘째 날인 내일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광주 서구갑 후보가 옥중 TV 연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수감 중이라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국회의원 후보자가 옥중 연설에 나선 건 20년 전 박주선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이자 소나무당 대표가 KBS 광주 총국에서 방송된 광주 서구갑 후보자 연설 방송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수의 대신 흰색 줄무늬로 된 소나무당 유니폼을 입은 송 후보는 차분한 목소리로 10분 가까이 옥중 TV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민생은 무너지고 남북 관계는 파탄났으며 민심은 듣지 않는 이틀막 정권이 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180석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정권 탄핵에 선봉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4년 전 21대 국회에서 8명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초선이었습니다. 8명 국회의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전국적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는 의원이 안 보였습니다. 송 후보의 옥중 연설을 놓고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안 됐죠. 짠하죠. 구속시켜놔놓고. 그건 아니죠. 보석해 주셔가지고 해야지. 긍정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 판도 자체를 뒤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속 수감 중인 국회의원 후보가 옥중 연설을 통해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비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박주선 당시 무소속 의원이 고흥보성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광주 MBC와 사상 처음으로 옥중 TV 연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작된 범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속당해 서울구치소 옥중에서 녹화방송으로 이렇게. 한편 송 후보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 6천만 원의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 후보의 옥중 연설이 광주 소구갑 유권자들에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대낮에 산에 심어진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어서 허가가 필요하지만 수천 평이 넘는 면적을 불법으로 벌목한 건데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가 잘려나간 나무들을 퍼올립니다.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도 맥없이 쓰러집니다. 축구장 2개 면적인 이 산에 있던 나무들은 불과 3일 만에 모두 베어졌습니다. 마을 뒷산이었던 이곳이 무단으로 파헤쳐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산의 높이는 2에서 3m 정도 더 낮아졌고 주변 땅은 모두 진흙으로 변해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지난달 1일 개발 제한 구역인 산에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벌목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 나무가 잘려나간다며 서구청에 신고했고 담당 공무원은 공사 관계자에게 전화해 공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됐고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구청은 신고 8시간 만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와서도 공사를 멈추라는 말만 전달하고 공사가 실제로 멈추는지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는 그 뒤로도 이틀간 진행됐고 마을 뒷산은 결국 민둥산이 됐습니다. 당직실에 연락을 했어. 그러니까 계속 휴일이라는 얘기만 해. 당신들 전쟁 나고 전쟁이 났어도 그렇게 휴일 핑계만 대고 있을 것이냐. 누구든지 즉각 행동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서구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5일 만에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구는 출동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 기간이 연휴 기간과 겹쳐 제대로 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이 공사와 관련된 업체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에 이 불법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 불법 행위 자체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의 피해도 있는 상태고 심각성을 감안해서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고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공사를 진행한 업체 측은 비가 오면 산에서 토사가 흐른다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벌목했다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사가 이뤄질 때 이 산을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건설업체는 공사 내용 자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목포에 어민들을 위한 부두가 새롭게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벌써부터 각종 야적물들이 쌓이는가 하면 낚시객들의 명소로 변해버리는 등 신설 부두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옆으로 낚시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캠핑 의자와 테이블까지 가져와 여유롭게 낚시를 즐깁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렁이 이렇게 한 5천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재미로. 이곳은 해양수산부에서 신설한 목포 북항 제6부두 어선 무량장. 380억 원이 투입돼 400여 미터의 저반시설과 부대시설 등이 올해 초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신설부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열악한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설부두 한켠에는 이렇게 닷과 밧줄 등 수많은 적치물들이 야적돼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모인 자리 주변에는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배 밧줄을 묶는 볼라드에 엉뚱한 통발이 묶여있기도 합니다. 낚시객들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항만에서의 금지 행위 중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를
수산어법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해 레저 활동인 낚시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법이요. 저희가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 운영의 지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신설부두 바로 옆은 배에 기름을 주유하는 급유소. 주변의 낚시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안내가 걸릴 만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어쩔 때는 불 떼고 있고 이래서 하지 말라게 조율서 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인 목포시입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요청한 목포항내 낚시 통제구역 지정 요청에도 아직까지 회신을 주지 않을 만큼 항구 관리에는 뒷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에 새롭게 지어진 부두가 낡고 방치돼버린 여타 항구들의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형 공영자전거 타랑깨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1시간 무료로 운행됩니다. 1일권 1,000원을 받았던 이용료는 1시간 동안 무료로 전환됐고 1시간 이후부터는 30분마다 5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영 지역은 기존 상무지구와 동천동 주변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농성역, 아시아 문화전당 일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 아침 7시에서 밤 9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희석 판사는 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상수도 사업본부가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시 북구 매곡동 일대 50mm 급수관 이음부가 파손돼 인근에 위치한 상가 3개 동에 10분가량 단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보강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광주 유탑호텔에서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바코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방송 광고에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광고 전문가에게 방송 광고 기획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연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광주경찰청이 자체적인 특별 경보를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 관련 공직 기강 확립 광주청 제1호 특별 경보를 어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청은 총선과 5.18로 이어지는 기간 음주운전에 관해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서부경찰서 소속 이모 경감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앞서 지난 1월과 3월에도 광주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된 바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